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한번 제가 문자가 와가지고 오늘 비도 너무 많이 내려요. 토요일인데 지금 달력 보니까 6월 29일 또 6월 달이 마감이 돼갑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다들 먹고 살기 힘들죠. 저도 뭐냐면은 자산 상승형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궁핍한 생활이 되고 있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고 무엇이 나가고 있고 무엇이 나가고 있습니다. 좀 경제가 풀렸으면 하는데 제가 왜 이거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오로프 핏이 말한 한 번 사면 평생을 보유할 것 같은 그런 주식을 사라 해서 저도 그런 주식을 주식을 산다고 해서 제가 한참 직장 생활 할 때 산 주식입니다. 한번 문자가 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보이신가요? 이게 제가 언제 산 거냐면 2006년에 샀습니다. 2006년에 샀으면 얼마 정도 보유됐을까 하냐면 2006, 2007, 2008, 2009,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무려 14년을 보유했네요. 주식 한번 사놓고 14년간 가지고 있는 인간들도 정말 드물 겁니다. 근데 저는 14년 보유했고요. 살 때 그 어로프핏이란 이런 책을 사고 한번 살 거면 평생을 보유할 생각으로 한번 사봐라. 그래서 첫 단에는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아마 제가 그 책을 사지 않았었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엄청난 수익을 보고 팔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언제 산 책이냐면 그때 당시에 2006년에 아파트를 한 채를 팔고 수익을 꽤 좀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돈으로 주식을 땡겨서 샀어요. 내 평생에 제가 대학교 졸업을 마치고 백수 생활 하다가 공부하다고 취직을 못해서 그렇게 하다가 직장 같지 않는 직장에 월급 한 70만 원 주는 그런 제가 여상 출신들이 해야 될 그런 회계 업무 파트에 알바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지만 정식 직장인 그런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나자마자 동원증권에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책을 부동산 관련 책, 주식 관련 책을 하여튼 그때 당시만 해도 1000권 이상을 읽었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 내가 돈은 없지만 중국 주식을 사놓고 한 30년 정도 보유하면 왜냐 장기 투자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오로프핏이 유명했고 지금도 오로프핏은 유명해도 계속해서 유명했죠. 왜냐하면 투자의 대가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고 중국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주식을 고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 중국에서 가장 1위권 회사 철강 회사를 골랐는데 1위 철강 회사가 그 시장에서 안 팔더라고 해서 이게 시장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안강 뉴스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때 한 돈 1000만 원어치를 2006년에 산 것 같습니다. 2006년에 한 상반기쯤에서 산 것 같고요. 하반기에 샀나 상반기에서는 좀 헷갈리긴 한데 하여튼 샀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14년간 보유한 상태고 있고요. 어떻게 처분도 못하고 그냥 있네요. 근데 2007년에 여러분 아신가요? 2007년에 중국 주식이 2006년부터 2005년부터 오르면서 전체적인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직장 생활을 하니라 경제신문도 아까워서 보지를 못하고 집에 인터넷에 되지 않고 그냥 좀 직장 생활에서 잠깐 보고 그냥 저는 계속 책만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그때 큰 경제 흐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까지 2007년 10월이 주식이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 그래서 중국 주식은 중국 항생지수가 6000P가 넘었습니다. 지금 6000P 이후에 쭉 떨어져서 약
한 3,000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6년부터 주식을 쭉 사서 2007년까지 쭉 샀었으니까, 그때 뭐냐면 막 최고 피크점을 찍어버릴 때 제가 주식을 막 산 것 같아요. 그러 보니까 이게 2006년에 산 것도 있고, 뭐 2006년 중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2007년 상반기, 2007년 중반기, 심지어 2007년 그 서브프라임 그 터지기 전 9월, 10월에 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000피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제가 2006년에 샀던 것이 그 1년 사이에 근 주식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저는 1,000만 원으로 끊어서 샀었거든요. 1,000만 원어치 끊어서 샀었는데, 약 5배가 오른 것도 있고, 늦게, 이제 2007년 10월로 가면은 2배 오른 거 있고, 3배 오른 거 그러겠죠. 그 다음에 2007년, 예를 들어서 뭐 9월에나 한 것은 1.2배 오르고, 그 찍고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바로 내리 반토막 작살났죠. 그래서 거기 전에 아파트에서 돈 벌었던 것을 여기다가 1억 넘게 주식을 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냥 다 말아먹었죠. 작살냈죠. 근데 그 전에 제가 한국 주식도 많이 이제 샀었습니다. 근데 중국 주식은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샀었고요. 한국 주식은 배당 주만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활성화된 국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미래가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중국은 후진국이고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가고 있고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아직 개발도상국 초창기다. 그래서 제 나이 평생에 제가 직장 취직하자마자 제가 30에 거의 직장 취직했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머리를 이렇게 시험을 몇 번 봐보니까 제가 합격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이제 빨리 미리 포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 넘어서 이제 거의 만 30 넘어서 직장 취직하다 보니까 직장도 뭐 좋은데 가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뭐 그렇게 돼버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월급이 적어서 계좌를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동원증권에서만 애국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투고 100만 원어치를 사달라고 딱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동원증권 여직원이 최하 1,0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취직하자마자 월급 계좌를 트고 동원증권에 가서 월급도 없는데 증권 계좌를 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문을 내려고 그 알바해서 모았던 돈 100만 원인데 100만 원부터 이제 사봐야겠다 했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때 못 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못 샀던 게 정말 억울한 거죠. 그때 만약에 제가 알바를 좀 하여튼 돈을 뭐 아니면 했었었다라면 직업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쳤었다라면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했었다라면 아마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2000년에 샀으면 2007년에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수십 배는 아마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만약에 거기 안에는 약 2007년 사이였으니까 10배에서 100배 오른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렇게 보면 장기 투자겠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도 답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답이 아니냐면 제가 이제 하도 몇 년간 이런 주식을 사놓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적자가 났는데 얼마 적자가 났냐면 제가 1,000만 원짜리 샀는데 주식이 450만 원, 470, 80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300 얼마도 있고 그러면 그거 보고 언제나 한번 오르나 해서 한번 몇 달 있다가 한번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는 안 들어가 보니까 비밀번호도 잊어먹어 버렸고 로그인 할지도 모르고 아이디도 잊어먹어 버렸고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찾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렇게 주식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의도도 없지만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좋겠는데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로퍼피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 왜냐면 이때 당시 때 2007년에 차가 팔자고 막 그 속된 말로 왕왕거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쭉 모아서 본 게 한 5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한 1억 가치를 샀었으니까. 왜냐면 5배, 6배 오른 주식도 있었고, 2, 3배 오른 것도 있고, 1배 반 오른 것도 있고 막 그랬었으니까. 만약에 그때 그것을 팔고 빠져나왔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또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더라면 아마 제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후회가 되는데, 저도 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었던 게, 제가 그 5억을 가지고 나오면 5억 가지고 뭐 사실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직장 생활을 사표를 쓰고 내가 무슨 여기다가 무슨 그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겠다, 무슨 뭐 서점이라도 하나 차리겠다, 뭐라도 하나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그것을 현금화 시켜서 뭘 하겠지만은, 딱히 그때 당시에 내가 2007년 만약에 하반기, 그때 당시에 2007년 10월에 꼬꾸라지, 한 방에 꼬꾸라지 났고 하여튼 그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 때, 2007년 10월부터 꼬꾸라지 시작해서 계속 꼬꾸라지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2007년에 팔아치웠었다라고 하면, 처의 말 듣고 팔아치웠었다라면 제가, 그러고 그것을, 근데 그때 당시 때 어떻게 국내 시장에 부동산이 뭐 제 눈에 꽂힌 게 없었어요. 만약 꽂힌 게 있었더라면 그걸 팔아가지고 사버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저는 뭐였었냐면, 이 부동산을, 이 주식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 나이 30대까지는 가지고 있겠다라는 게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주식 종목을 한 10개로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략은 그거죠. 내가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평생 보유할 거, 약 한 30년, 내 나이 60, 왜냐하면 내 직장 생활 할 거고, 직장 생활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월 소득이 나올 거니까 이것은 30년간 묻어두겠다. 묻어두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나 한번 30년 후에 봐보겠다. 30년 후에는 상장 폐지된 회사가 2, 3개는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서너 개는 고만고만 할 거고, 또 2, 3개만 100배 뛰기나 1000배 뛰기가 된다면 나는 거부가 돼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었었거든요. 그 생각으로 그냥 1억 가치를 사놓고 싹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항생 지수가 여전히 3000피다 보니까 저는 언제 사버렸습니까? 최고 고점인 3000피, 4000피, 5000피, 6000피 때 샀단 말이에요, 주식을. 그래서 이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4년 만에 2928주 뭐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러고, 또 뭐 2442 홍콩 달러로 뭐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돈은 3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제가 장기 투자를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돈을 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배당 받은 것도 모아놨다가 배당 받은 돈을 또 주식을 삽니다. 그냥 잔고가 제가 얼마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모르고 총액도 모르고 그냥 그 한국투자증권에다가, 지금 그 제가 이 계좌는 동원증권이었는데 동원증권이 그 망해서 한국투자증권이 흡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으로 지는데, 그냥 국제부에 수동으로 저는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그냥 어떤 증권 사주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사고 있는 게 대부분 그때 당시 때는 뭐 텔레콤, 석유화학 뭐 이런 그 업종, 또 1위 업종이다 계속 이렇게 하려고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미중 무역전쟁 이렇게 그다음에 하여튼 대전쟁이 펼치는 거 보니까 지금 또 막 작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날리려면 날리는 셈 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이렇게 팔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어차피 이건 제 노후 목적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0년 이상 보유할 거고, 아니면 이거를 자식한테도 물려줄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장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중장비 관련, 중공업 관련 이런 회사보다는 지금 이제 저는 그런 회사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경공업 아니면 그 식료품, 우리가 바탕 이렇게 소울우유 뭐 이런 회사들 있죠. 파스텔 우유, 그다음에 농심, 과자, 라면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망할 것 같지 않는 회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생기면 그런 주식의 또 부동산에서 벌어서 그쪽에서도 장기 투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도 처음에 몰랐고 아파트 분양권으로 지금 해서 단타로 이렇게 팔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취득하게 되면 그 세팅을 한번 하게 되면 얼마까지 간지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파트도 한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10년이나 20년 가져가면 얼마나 올라간가. 이 책에서 나온 이론적인 것과 그 실상에서 나온 게 돈이 얼마나 된가. 지금 제가 지구 단위 땅은 또 가지고 있는데 지구 단위 외의 땅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구 단위 밖의 땅, 그 외의 땅을 좀 싸게 주고 사서 한번 이것도 죽을 때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한번 장기 투자를 계속 모든 그 투자자들은 다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저는 종목을 잘못 고른가 아니면 그 시점을 잘못 골랐나. 큰 이렇게 지금 제가 뭐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좀 잊어먹어야 장기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문자로 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사놓고 있으면 샀는지 안 샀는지 잊어먹어 버릴 때.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부동산에서 지금 헤매다 보니까 이 주식을 깨서 지금 막 이자 나오고 지금 하는 이거에다가 꼬라 박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못 할 수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돈을 못 벌더라고요. 이게 항상 제가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형 상품 부동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놀고 먹을 정도로 놀고 먹을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둬야 그게 이제 수익형 상품 부동산이겠죠. 그런 게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월세 나온 구조를 어느 정도 세팅을 갖춰 놓아야, 공장 같은 것을 사서 갖춰 놓아야 되지 않나. 창고 같은 것을 사서 창고에서부터 월세를 받는 뭐 이런 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요즘 들어서 계속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를 이제 권해드려 보고요. 근데 제가 뭐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는데 결과가 이게 그렇게 썩 시원치를 안 해서 좀 그렇네요. 근데 하여튼 모든 투자 대가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뭐라고요? 부동산은 팔지 마라. 그냥 보유하는 거다. 당신이 돈이 쓸 때가 있으면 그때 팔아라 하는 게 뭐 투자가들의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항상 가격은 오르니까. 근데 워낙 높은 고점이 사버리면 그것도 이렇게 14년을 보유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한 50% 나있지 않나. 이게 뭐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뭐 우상 주식 주고 뭐 30만 원어치나 뭐 50만 원어치나 뭐 10얼마씩 뭐 배당이라고 줘봤자 뭐 합니까? 1000만 원 샀는데 50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뭐 누구 말대로 한 10년 더 보유하면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뭐 3천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회사가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 한번 보유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에서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토지,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중점 거래하고 있습니다. 매물 접수를 받기를 희망하고요. 010-727-4080입니다. 또 유튜브를 구독하시게 되면 부동산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들을 저희 전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